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시장을 덮쳤습니다. 이런 시기에 딱 필요한 위원님들의 교육 시간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주유소 2부는 매일매일 다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장에 대한 교육 자료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신의 한 수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종목 이야기를 해주실지, 그 위원님은 누구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신의 한 수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안 그래도 힘든 요일인데 장부터 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오늘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노란톡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장 다른 분들은 장 중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물론 글로벌에 비하면 글로벌 시장에 비하면 우리 시장 좀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지금 선방돼 있는 시장이 맞고요. 오늘 그래도 게임주들은 폭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지난주서부터 조정받을 때 메타버스 삼각편대 해가지고 게임주, 엔터주, 그다음에 IT 섹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IT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 게임주는 조정을 미리 지난주 좀 받아서 그쪽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 종목들은 오늘 아침에 좀 강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주 쪽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 외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늘 좀 힘든 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미 선물과 유럽 선물이 아침서부터 강했기 때문인데요. 자, 시장 한번 잠깐 보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도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지수가 2,900이 무너져서 2,800, 2,700, 2,600, 2,500 급락하면 어떡하나 2,500으로 또 떨어져가지고 모든 전 종목들이 마이너스 반토막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반토막 나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 다들 걱정 아닙니까?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의 흐름과 그다음에 IT 섹터 흐름들을 오늘은 좀 이따 강의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죽기 전에서는 시장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게임주, 그다음에 IT 섹터들도 다시 살아났는데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많이 좀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럼 시장이 지금 바닥을 쳤느냐? 아직 바닥은 치지는 않았어요. 이게 수요일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잘 반등을 주다가 그 전에 뭐 깨지거나 일단 수요일 날 바닥을 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요일까지 일단 두고 보고 그 안에 강하게 살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수요일서부터 좀 안정권으로 돌았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에서는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사그라들면서 슬슬슬 내려오면서 다시 2,800 쪽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밀릴지 안 밀릴지는 두고 봐야 돼요. 일단 오늘 저녁에 유럽 시장과 유럽 시장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유럽 시장은 개장을 했죠. 그래서 오늘 29일 급락하고 나서 오늘 1.1%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감싸 올려야 되는데 아직 감싸 올리는 모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좀 안정권이 될 텐데 아직은 애매해요. 얘네들도.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나오질 않고요. 오늘 미국 시장 다우존스 마찬가지 오늘 장이 열려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하루 만에 이거를 감싸 올리면서 올라간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악재가 한번 떨어져서 단번에 올리지 못할 거고 월, 화, 수 타이밍까지 보고 나서 얘네들이 수요일 기점에서 들어 올린다. 다우 기준 36,000으로 간다. 뭐 나스닥도 뭐 16,000으로 다시 들어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을 치겠죠. 근데 그 전에 또 깨지면은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흔들려도 지금 주도주인 게임주와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죠. 메타버스 NFT
P2E 이쪽의 게임주와 그다음에 IT 섹터 조정 시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을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기대감을 좀 높여주셨는데요.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기승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이걸 어떻게 좀 풀이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 이게 이제 막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다라게 나오면서 네. 마치 저도 딱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확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늘어나서 지금 난리가 됐나 싶어갖고 네. 그 코로나 그 일별 확진자, 일별 사망자 전 세계 180개국이 다 나온 게 있어요. 네, 네. 그래프 추이를 봤죠. 근데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네, 네. 똑같아요. 똑같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미크론이라는 게 그러면 정말로 위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기사들을 봤더니 누구는 위험하다 그러고 누구는 괜찮다라고 그러고 말이 다 틀립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축축성 기사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고 이게 돌파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존의 백신으로 인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또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CR 검사도 기존에 있는 PCR 검사로 안 된다라고 얘기가 처음에서 막 돌아다녔다가 불안감만 조성했는데 오늘 또 기사 보면은 PCR 검사로 이거는 진단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일단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놈인지.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전파는 굉장히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치명률은 또 떨어진다. 이게 또 말이 또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파는 많이 되는데 치명률이 떨어지면 그렇게 무서울 건 아니거든요. 치명률도 그러니까 그 전파 속도도 빠르고 치명률도 굉장히 심하고 이랬을 때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확실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 치료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아침서부터 계속 얘기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생로병사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거기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얘기하기를 처음에 만드는 mRNA 백신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복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막 유전자를 다 섞어갖고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이를 하는데 이 변이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단계가 오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mRNA 백신으로 빠르게 수정을 해가지고 백신을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있었던 오미크론 같은 이 백신도 지금 변이가 맞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맞서는 백신이 이전처럼 막 6개월, 1년 걸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슈는 결국은 좀 시간이 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단기적인 수준에서 다시 치료제가 나오면서 다시 사그러들지 않을까. 변이는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는데 그걸 또 금방 또 잡아내는 또 백신이 또 나올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은 좀 틀려요. 네. 일부러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급락시키고 있죠. 항공주, 호텔, 카지노 관련주들 일부러 급락시키고 있는데 급락시키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지 몰라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급락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낙폭과됩니다. 나중에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급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건데 그 종목을 바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서는 그런 종목들도 올라갈 거고.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메타버스하고 NFT가 이슈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쏠림이 계속 쏠리죠. 일단은 그쪽이 제일 유리해서 그렇지. 어쨌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시장의 종목들은 좀 갈리면서 좀 움직이는 건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슈와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큰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관련돼서 시장 흐름이나 전략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저희가 방송 내내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이제 IT 섹터하고 그다음에 그 게임주 쪽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대장주들 강한 종목들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좀 시장 얘기를 좀 많이 섞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주성엔지니어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종목을 좀 미리 얘기를 하면, 자, 뒤에 좀 가면 있는데, 오늘 이쪽 종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아직 주도주는 살아있다. 요 주제로 IT, 전기전자. 정말 옛날 표현이죠. 원래 IT 하지만 전기전자는 이제 옛날 표현인데, IT, 전기전자, 주성엔지니어, 후성, 파트론, 하나머티리얼즈, 코리아서킷을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메타버스, NFT 관련주의 현재의 대장인 카카오게임즈, 게임빌, 펄어비스 이쪽. 물론 위메이드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뺐는데 물론 그쪽도 강합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도 강하고. 사실 칸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말고도 다른 IT 섹터들도 뭐 머니큐엔시라든지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강하고 좋은 종목은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IT도 더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도 더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주성엔지니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는 예전에 바닥에서 5,820원을 추천했던 종목이고 현재 201.5%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중요치 않아요. 지금은 시장이 종목들이 중요한 거니까 수급이 중요합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 자, 차트를 길게 보면 요 바닥에서 추천했다라는 의미예요. 5,800원도 추천해가지고 지금 200% 올라왔다 이 얘기인데 이건 지금 중요치 않습니다. 이건 지금 중요치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바닥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장이 2,500으로 떨어지거나 하락장으로 내려갈 장이라면 얘는 지금 하한가를 가든 아주 박살이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늘도 샀어요. 그것도 많이 담았죠. 최근 거의 뭐 3주 동안 계속 담아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IT 섹터에서 전 종목을 다 통틀어서 얘만 담고 있다. 그럼 얘가 특이한 거예요. 근데 얘만 담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주성엔지니어 다음에서 이제 후성. 자, 후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성. 자, 후성도 수급이 중요한 거니까 뭐 후성 여러분들한테 455% 수익 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으니까. 자, 후성. 작년도서부터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455%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갔는데 충분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도 수급을 보니까 누가 자꾸 사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새빨갛죠? 오른쪽이 이렇게 새빨갛게 이렇게 수급이 아직도 강하게 지금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그렇게 쉽게 꺾이거나 얘네들이 하락장을 맞이해서 밑으로 꺾여 내려갈 생각이 아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주성, 후성, 제가 작년에서도 바닥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에서 이미 주성엔지니어는 IT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였고요. 후성도 뭐 못지않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2차 전지이면서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질, 2차 전지이면서 그다음에 반도체 불화수소 이슈로 반도체 섹터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면서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엮여 있으면서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애들이 꺾여야 꺾이는데 잘 꺾이질 않는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후성도 강했고 그리고 또 후성 그래서 455.2% 수익률을 달성하는 후성도 그렇고 자 그리고 파트론 이것도 작년에 이제 6월 1일 날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수익률은 크지는 않아요. 한 40% 정도에서 4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 파트론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대바닥을 찍는 이중바닥형을 지금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요즘에 많이 사죠. 많이 사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 달 내내 물량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수급이 단단해지면서 시장이 지금 뭐 오미크론이고 뭐시고 다 필요 없이 강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건 IT 섹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거래가 실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 꺾이면서 좀 전에 주성, 후성, 파트론 이런 종목들이 꺾이고 죽어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2,800은커녕 2,600, 2,500까지도 밀립니다. 그럼 전 종목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냥. 얘도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저점이 깨지고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거 44%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44%밖에 안 빠지죠.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얘는 일로 떨어지는 거 4,000원으로 77%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후성도 마찬가지. 시장이 하락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00원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69%가 떨어지는 건가요? 65%. 이 10,000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5,000원까지 생각해야죠. 5,000원이 뭐야? 3,000원도 생각해야 돼요. 그럼 80%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죽어 내려간다, 꺾인다, 원래 자리로 내려간다, 하락장으로 내려간다. 주성, 후성 얘네들이 70%, 80% 빠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트로는 44%가 빠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니까 그 얘기는 좀 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락장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누구만 손해냐? 기가 외국인들 이렇게 샀던 애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연말과 연초에서 이 IT 섹터들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내년에서 IT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쪽 애들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성, 구성은 이미 강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데 파트론 같은 종목들은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모시게 하면서 막 떨어뜨리게 되면 이거를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내려가죠. 지금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하고 코리아 서키트를 한번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자, PCB 관련주 쪽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데 조정받아도 되는데 조정을 잘 받지를 않아요. 그 주가 위치도 보면은 그렇게 바닥도 아니에요. 지금 1985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신고점입니다. 역사상 신고점이에요, 신고점. 신고점에 있는데 수급을 보니까 얘도 괜찮죠? 오늘 외국인들이 16,000주 팔았지만 어제 그저께 58,000주, 178,000주, 25만 주 이렇게 계속 사고 있어요. 54만 주 산 것도 있고. 신고점으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아직 수급이 꼬이지 않았다는 거. 아직 IT한테는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꺾였어요. 자,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요. 아까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도 지금 신고가 권역에 있는데 얘도 지금 2017년도 이후에서 지금 신고가 권역에 있죠. 자, 수급을 보면 얘도 아직 단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목이 더 있어요. 찾으면 더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꺾이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기준으로만 봐도 되고 이 기준을 더 늘려도 됩니다. IT 종목에서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 뭐 동부하이텍서부터 해갖고 쭉 찾으면은 한 20여 개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무너져야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시장은. 근데 얘네들이 안 무너지는 거 봐서는 IT 섹터들은 나중에 다시 차기 주도주로 나서기 위해서 아직 강하구나라는 느낌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내년에 움직일 거고 지금은 강한 애들만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만 어떤 체크를. 그래서 제가 그 상담 방송에서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삼각편대를 얘기하면서 게임주는 카카오 게임즈를 얘기했던 거고 IT는 주성과 후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지난주인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쪽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게임빌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카카오 게임즈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서 추천했는데 가격이 좀 미도달됐어요. 그래서 아쉽게 놓치긴 했는데 펄어비스, 게임빌은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고요. 41,100원 정도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지금 게임즈의 주도주죠. 마찬가지 수급을 살펴봐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급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기관들이 사줬는데요. 위치는 엄청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갔는데 200%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도 수급이 꼬이지 않고 253%가 올라갔는데 수급이 꼬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 아직 게임주의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 게임빌. 자, 게임빌도 수급이 아직 그렇게 크게 꼬이는 부분들은 없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51,000주 팔았지만 기관들이 여전히 받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10만 주 샀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 수급은 크게 안 꼬였는데 게임빌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게임빌은 639.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여기 보이죠? 실전 매매 정수에서 26,300원에 이때 당시 추천을 했었어요. 이 바닥에서.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바닥에 추천했는데 이 자리도 높다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13,550원인가 13,5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손이 잘 안 갔겠지만 길게 봤을 때에서는 완전 바닥이니까 보면은 이렇게 길게 보면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바닥이니까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서 630%가 넘게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 윈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한 종목들은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강한 종목들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어디에 있냐면은 작년에서는 이게 제약주들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주들은 안 이래요.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거래가 바짝바짝 서 있으면서 선수들,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지금 총 집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리고 있는 쪽들은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쪽이에요.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그런 이제 NFT 엮여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포함해서 게임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다 갖다 붙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돈들이 다 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수급이 꼬이지 않아서 강하게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자, 요거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거를 계속 보는 이유들은 이 주도주들이 살아있는데 우상방으로 일단 차트가 우상방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꼬이는 게 아니고 거래들은 실리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이 아직 단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너질 생각은 없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무너질까 봐 다들 불안하십니다. 자, 얘기를 살짝 꼬아볼까요? 그럼 여러분 불안한가 안 불안한가? 자, 일단은 요 얘기는 좀 듣고, 자,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봐봐요. 외국인들 계속 사죠? 계속 사죠? 그러면 이 카카오 게임즈도 이 저점이 깨져갖고 박살나는 게 아니고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또 게임주들도 또 난리를 치겠죠? NFT에 뭐 앞으로 거래소를 차린다, 뭐 두나무에 뭐 합작으로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이브와 뭐 그런 합작을 한다, 뭐 내지는 그 NFT로 뭐 앞으로 어마어마한 뭐 이제 성장성을 뭐 보인다부터 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얘기를 또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해갖고 얘네들은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요 얘기만 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겁이 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못 치고 다시 설렁설렁 내려가면 2,800까지는 밀려요. 2,800까지 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은 5에서 15% 아니에요. 10% 정도는 빠집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가 10%는 깨져요. 근데 2,800까지 깨지면 그나마 10%면 다행이죠. 이거 저점 좀만 더 깨져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엄청 많이 멀리 있어요. 떨어지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2,400짜리예요. 2,500까지만 떨어지게 되면 전 종목이 마이너스 50% 박살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불안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은 이내 주도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 애들이 살아있는 쪽으로 공략하고 쟤네들 무너지지 않으면 지수가 안 무너진다를 얘기를 했던 거지만 저쪽에 있는 주도주들이 무너지고 시장도 무너지게 되면 종목들은 전 종목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에 있는 주도주들이 무너지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 흔들린다 할 때에서 좀 전에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서 걔네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희망이 없어요.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 아주 굉장히 잿빛으로 아주 다 폭삭 다 망할 겁니다. 저게 무너지게 되면 내년 1월 달까지 전 종목이 계속 급락 자고 일어나면 20% 급락, 또 일어나면 또 20% 급락. 아주 지옥 같을 거예요. 어떻게 되면 후성, 주성 무너지고 파트로 무너지고 하나머티리얼즈 무너지고 코리아서킷 무너지고 펄어비스 무너지고 카카오게임즈 무너지고 박살나면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내년 1월 달까지는 계속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지금 시장은 잘 버티고 최악의 경우가 2,800이 지지가 될 거고 양호하게 움직이면 2,900을 뭐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 다시 3,000으로 회복하는 좋은 상황이 나오려면 좀 전에 있었던 종목들이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쟤네들이 살아있으면 내년에서는 다시 희망적인 얘기로 다 바꿔서 얘기해드리면 내년에서는 IT주가 다시 살아날 거고요. 게임주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NFT 관련주, 메타버스 이게 다 IT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메타버스, NFT는
IT가 전기전자 IT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VR, AR 다 구현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뭐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렇죠? GPU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다 그게 다 IT인데 인터넷도 IT인 거고 그렇죠? 5G도 IT인 거고. 그래서 그 IT가 이름이 바뀐 것뿐인데 그쪽으로 전 세계 돈들이 몰리고 있으니 그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 내용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강의를 잘 듣고 이해를 하셨는지 숙제 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일 텐데요. 지난주에도 숙제 종목을 저희가 내드렸었죠. 과연 맞추셨을지 그 정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은 원익 IPS였습니다. 네, 저는 또 틀렸네요. 네, 열심히 푼다고 지난주까지는 풀었는데. 틀리라고 네. 문제를 낸 네, 거고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다른 종목을 찍었던 것 같고 원익 IPS는 찍었던 두 종목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요 숙제 종목들을 어떤 의도로 내셨고 또 왜 원익 IPS가 함정 종목인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5종목에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한 명이 전 세계 1등이고 네. 2등이 서울시 1등이고 3등이 동네 1등이고 4등이 전교회 1등이고 5등이 반에서 1등이면 반에서 1등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원익 IPS 나쁜 게 아니고 나머지 앞에 있는 1, 2, 3, 4번이 월등히 높은 그러니까 더 좋아 보여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IT 섹터들이 괜찮아요. 나쁘질 않은데 그 종목들을 이제 뽑아온 거거든요. 장대 양봉의 거래가 실려서 나중에 조정받으면 한번 이쪽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뽑아본 거지 또 올라갈 때 쫓아가라고 보여드린 거는 아니니까. 한번 종목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주반도체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는 일부러 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순서대로 한번 놔봤어요. 근데 이게 꼭 강한 순서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나중에. 근데 제주반도체 아마 지금 눈여겨보시면서 좋게 보시는 분들 있을걸요? 없으면 눈여겨 잘 보여야 됩니다. 내년에서 아마 크게 갈 거예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거래가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 수급도 괜찮아요.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44만 7천 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제가 IT 조정받으면 잘 봐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꼭 얘가 하나만 있다 얘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인데 IT 섹터가 조정받으면 이런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요. 그래서 지난주 여기는 상한가 간 거 말고 요거 장대 양봉을 보면서 올라갈 땐 쫓아가기 어려우니까 올라가고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물론 내일도 어느 정도 더 빠지면 더 싸게 이런 종목들은 노려보면은 괜찮을 수 있을.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44만 주 사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 개인들은 오늘 아침에서 물량들을 다 던져낼 때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금 물량들을 좀 받아내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제주 반도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의 한수 종목은 제주 반도체였던 거고 유진테크도 괜찮아요. 유진테크도 제가 이거는 이제 표육 종목으로 8월달, 9월달 추천했다가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다시 많이 났던 종목으로 바뀐 종목인데 DDR5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에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이미 신고가로 갔고요, 한번. 그래서 이거를 또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좀 괜찮다. 얘도 마찬가지 수급이 좋습니다. 자, 아까 전에 수급이 좋은 종목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여전히 수급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성엔진에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도처에. 근데 얘네들이 죽어야 죽는 건데 안 죽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내년에서 어떤 힘을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고점에서 대부분 하락장 들어가기 전에 물량들이 많이 털려져 나오거든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아니야, 안 나와요. 계속 흔들 때마다 기업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담아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서 보여드렸던 종목이고 자, 자화전자 이것도 위치 이렇게 길게 보면 모양이 이쁩니다. 모양이
이렇게 모양을 수렴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한번 틀지 않을까 싶어갖고 자화전자도 한번 뽑았던 종목인데 좀 전에 봤었던 유진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 주성, 후성, 아까 파트론 이런 애들, 근데 제주반도체 다 실적들이 좋습니다. 근데 자화전자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전년 대비는 이제 흑자 전환했네요. 커서세스도 뭐 양호하네요. 뭐 얘도 양호하네요. 일단은 앞서서 있었던 종목들은 다 실적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서 IT 섹터들이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그쪽 애들은 다시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자화전자도 거기에 맞추면은 이제 조정받으면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여서 이것도 그냥 패턴으로 장대 양봉 패턴을 뽑아봤던 거고 그다음에 솔브레인하고 원익 IPS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제일 조금 부실했던 수급을 보면은 좀 부실하죠.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게 좀 부실해서 내년에 좀 힘을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원익홀딩스 그렇고 얘를 뒤쪽으로 놨던 겁니다. 근데 차트 모양만 보면 차트는 매매적으로는 괜찮아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돌파가 한번 나오고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차트 모양은 이쁩니다. 수급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솔브레인이 함정 종목으로 될 수도 있었었는데 그냥 원익 IPS를 놨던 것뿐이에요. 원익 IPS. 원익 IPS. 자, 원익 IPS.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기준 양봉이라는 게 있는데 솔브레인은 아직 안 깨졌거든요. 얘는 아직 안 깨졌죠? 얘는 깨졌습니다. 깨졌죠? 역시 약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일부러 순서대로 냈는데 아마 도지현 앵커님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가운데 거 한번 뽑고서 아마 자화전자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자화전자가 보다는 이쪽이 좀 더 약했어요. 그래서 근데 시청자분들이 자화전자를 많이 저랑 같이 뽑으셨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 가운데 걸 많이 찍거나 3번 아니면 4번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제외하고 이제 찍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 맞아요.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제가 순서대로 1, 2, 3, 4, 5번을 했던 건데 어쨌든 5번 원익 IPS가 이 중에서는 수급이 제일 그러니까 솔브레인과 함께 제일 약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봐봐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약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그랬어요. 약했던 건데 뭐 꼭 그렇지는 않다. 결국은 내년에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물론 수급 좋은 애들은 잘 가겠죠. 그래서 신한수 종목은 제주반도체가 맞고요. 나머지도 움직이겠지만 움직이다 보면 지금이 아니고 이제 12월 달 지나고 내년서부터 해서 다시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일단 3,000원 안착을 해야겠죠. 3,000원 안착하고 올라가게 되면 움직이는 애들이 요런 애들이 이제 뻔합니다. 그러니까 요 애들을 지금 당장 사봤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내년에서 또 IT 섹터가 이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종목들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제주반도체는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반도체가 아주 무식하게 많이 올라갈 수도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쪽과 그다음에 함정 종목은 나중에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다른 쪽들이 수급이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바닥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바닥인데 이렇게 바닥인데 나중에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표역 종목으로 추천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이쪽 종목들 잘 보시다가 나중에 또 실전 매매 정도에서 표역 종목 추천을 하면 반갑게 그때 그런 설명을 했었던 종목이었지 하면서 순서대로 잘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숙제 종목들 좀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뭐 저만 틀린 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답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정답이랑 풀이를 좀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종목에 대한 좀 더 후속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이제 NFT랑 계속해서 게임주 이야기가 나와서 또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올라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이 NFT의 활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어디까지를 NFT 관련 종목으로 봐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SK증권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대안으로서 이 NFT를 발행을 하겠다. 탄소 배출권 NFT를 이미 발행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이슈도 NFT로 엮여서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뭐 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만 나와도 종목이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자기네들도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네. 그런 답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NFT로 붙여가고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 어떤 기사까지 봤냐면 그냥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조카라든지 애기들 사진 있잖아요. 그걸 NFT 붙였겠더니 9억에 팔렸답니다. 아니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봤던 그냥 평범한 사진들이거든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진인데 그러면 제 돌사진도 갖다 올리면 한 10억이 뭐야? 100억에 팔릴 것 같은데. 오,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거래들이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용되면서 어디까지 커지고 이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붙이면 다 붙일 수 있나 봐요. 말도 안 되게. 여기는 방송국에 있는 카메라도 하나씩 다 말도 안 되게 다 붙여버리게 되면 이게 다 급등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뭐 여기저기 그냥 NFT 다 이슈가 지금 붙는데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 딱 그 기준이 잡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지금도 뭐 탄소 배출권 이슈로 뭐 그쪽을 붙이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제 머릿속으로는 그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NFT 얘기 나올 때에서 과거서부터 그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음원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상 이제 그 뭐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NFT 부착해 갖고 그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공간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더라. 이게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은 거니까 그런 이제 가치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라는 의미를 붙여 가지고 별거는 아닌데 뭐 그냥 거기에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게 뭐 수십억에 팔리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건 모든 것을 다 NFT로 다 부착한다라 그러면 나중에서는 가격이 하락해갖고 급락할 것도 생각해야 되고 휴지 조각이 될 것도 생각을 좀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러니 저러니 어쨌든 NFT 관련주 쪽은 지금 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다 IT예요, IT. 그러니까 IT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도 암호화 기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복제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제 IT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세력들은 이거를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급증을 시켜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튤립도 마찬가지고 튤립 그 버블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돼 이 버블 하나는 집 한 채 가격으로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어차피 이거 썼거든요. 이거 썩으면 그만인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가격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서는 그 튤립 버블처럼 가격이 뚝 떨어져 가지고 다들 이제 난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초기 단계고 이게 어디까지 양질 부분과 음지 부분들을 좀 가리는 부분들이 좀 나중에는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런 데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주식을 NFT 관련주 뭐가 엮여갖고 급등할 건가 바닥주들을 빨리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음원, 음반 쪽은 이 확장 범위가 많아서 그쪽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신한수에서 NFT 관련주 그 있어요. 하여튼간 그 와플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쪽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쪽으로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들을 많이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NFT 이슈까지 좀 추가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숙제 종목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많은 분들이 숙제를 또 열심히 참여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의 숙제 종목 중에 함정 종목 찾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맞춘 것 같은데. 아니 뭐 네. 이거 맞춰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저? 오늘은 맞추라고 맞춘 건데 못 맞추면은 안 되죠. 네, 네. 하라서. 그렇죠. 완전 하죠, 맞춰야 이거는. 된다.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맞추고는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아신다는 얘기죠? 예. 네, 좀 이따 느낌은 한번. 오는데 이랬는데 네. 틀리면 또 굉장히 창피한 거라. 그렇죠. 자, 일단은 FSN, 네오이즈, YG 플러스, NH벅스, 삼성중공업 이렇게 5종목을 숙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 5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제가 페이크를 쓸 거니까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이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일단 설명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SN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자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차트가 뭐 이거는 완전 로켓 같이 이렇게 쏴 붙이는 거래가 제가 아까 전에 그 위메이드는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근데 한번 보자고요. 위메이드 같이 지금 이렇게 거래들이 빌딩들이라 그러죠. 이렇게 거래들이 이렇게 빌딩처럼 많이 서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이 폭등을 하는데 원래 연말 연초장에서는 역배열에 있거나 바닥에 있는 종목이 거래가 실리면 저 종목이 뭐지? 하다가 막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와요. 거래가 실리니까 최근에 3개월 만에 몇 프로 갔냐면 엄청 갔어요. 엄청. 위메이드 맥스는 한 800%? 부럽죠. 3개월 만에 800% 올라간 위메이드 맥스. 그럼 위메이드 맥스는 왜 올라가느냐? 뭐 P2E 서비스하고 메타버스 이슈하고 처음에는 메타버스로 움직였겠죠. 그러다 P2E 엮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NFT로 엮이면서 지금 게임주에 다 그런 현상이죠. 처음에 메타버스로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P2E 서비스 플레이 투 언이라 갖고 이제 가상화폐를 가지고 게임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거기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으면 그거를 가상화폐로 바꿔갖고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 P2 시스템, P2E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NFT까지 엮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800% 올라갔는데 얘도 그래요. 얘도 그 이슈입니다.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뭐 등등 해갖고 기업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 써 있죠. NFT, DEX, 기반 플랫폼, 뭐 그런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뽑아온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라 그래서 뽑아온 건데요. 차트가 그냥 거래가 실리고 이제 막 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래가 실리고 있고 위로 뽑고 있는데 시장아 너는 빠져라 나는 올라갈 테니 뭐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거 오늘 거래량 3천만 주 실린 건가요? 그러네요. 3천만 주 실렸는데 100만 주 거래량이 실리다가 이게 900원짜리 종목이었다가 이거 갑자기 이게 중간에 거래 정지됐다가 액면 병합을 했네요. 병합을 했으니까 이제 주식수가 줄어들어갖고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겠죠. 어쨌든 지금 10,000원 돌파를 오늘 이뤘었고 뭐 계속 갈 것 같아요. 느낌은 NFT 관련주입니다. NFT 관련주로 해서 위로 계속 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한번 뽑아왔어요. 이게 차트가 바닥에서 거래가 갑자기 실리니까 이런 애들 이제 조정 받을 때 매매적인 관점으로 잘 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는 뭐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아실 거고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자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서 시장 조정받을 때에서 게임주들 조정받을 때 잘 주워 담아야 된다 얘기했었던 후보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비밀로 숨겨서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문자 내역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담았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 근데 오늘 올라가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팔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 더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수급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오늘 이슈가 다 NFT 이쪽 이슈죠. 플레이 투 언 그래서 P2E 서비스 NFT 이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이쪽 게임을 만든다고 오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만 주, 20만 주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받으면 또 다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뽑아봤고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잘 가리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YG 플러스. 자, 요거는 지금 거래량도 얘도 마찬가지 실렸다가 오늘 수급이 좋습니다. 일전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추천해드리고 나서 46%의 수익률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비싸게 산 사람도 30% 넘게 수익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 좀 조정받는다고 고맙게도 내려왔죠. 고맙게도 내려와서 오늘도 표역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얘도 NFT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숙제 종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얘도 NFT 관련주 쪽이고요. 자, 문제가 되게 쉽죠? NFT. 자, 다음 NH벅스. 이것도 이슈가 이제 그 싸이월드 이슈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얘도 뭐 메타버스, NFT 뭐 다 이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봐봐요. 거래량이 장난 아니죠? 야, 뭐 거래량이 빌딩이 쭉쭉 서 있네요. 이런 종목은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이제 조정 안 주고 도망갈 것 같아서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정 안 받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오늘도 11만 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섹터들이 뭐 철강주서부터 해서 건설주도 꼼짝도 안 하고 막 대형주들 막 이런 애들 막 움직이지 않고 계속 밑으로 내려 꽂고 있는데 NFT 관련주들은 거래량도 실리고 돈들도 몰려 있고 기가 외국인들 사고 우상향으로 지금 뻗어 올라가려 하고 있고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것도 그냥 NFT로 좀 엮였으면 좋겠는데 거래량도 없어 이거. 거래량도 없고 주가가 우하향으로 내려 꽂혀 있고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거꾸로 놨을 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렸을 때 좋은 건데 NFT가 아니어서 이것도 NFT를 뭐 이렇게 부착해갖고 배를 팔든가 해야지 이게 좀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NFT가 아니라는 게 조금 그런데 어쨌든 길게 보면 갈 겁니다. 길게 보면은 뭐 크게 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요 정도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숙제 종목 문제 아주 쉽게 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숙제 종목을 찾는 숙제를 이제 매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오늘은 그냥 치킨 종목 가져가시라고 떠먹여준 수준이 아닌가. 그렇죠. 오늘은 그냥 NFT 네. 관련주 잘 보시라고 네. 그거 정도 얘기한 거고 이거 숙제 답 못 맞추면 NFT를 모른다는 얘기죠. 네, 제가 방송에서 지금 꼽았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제 말에 나가고 있는데 네, 제가 뽑았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좀 맞나요? 딴 거 뽑으신 거 아니고? 아니요. 분명히 네,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함정 종목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오늘은 꼽았는데 과연 네, 치킨 종목을 좀 저도 받을 수 있을지 이번에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 종목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맞춰주고 계시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일 잘 갈 것 같은 종목 말고요. 이 중에서 하나가 좀 결이 다른 함정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그 함정 종목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어떤 숙제 내용인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FSN, 그리고 2번 네오위즈, 3번 YG플러스, 4번 NHN벅스, 5번 삼성중공업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맞춘 시청자분들 100분에 한해 연말에 치킨 종목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연말에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시크릿 강연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정수 위원님도 함께 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네, 시크릿 강연회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살짝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메타버스 이슈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연말 연초에서 계속될 것 같은데 아직도 메타버스 관련주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쉽게, 더 강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메타버스 삼각편대에 관련된 특히 여러분들 IT 도대체 언제쯤 시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IT는 분명히 주도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내년에. 지금은 힘을 모으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당장은 게임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게임주 열심히 하다가 강연에 이제 2주 남았나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연말에서는 이제 IT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게임주 하면서 그리고 게임주와 IT 중간에 또 엔터주도 끼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내년장을 준비하는 그런 강연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2월 11일 날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크릿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전화, 문자 편하신 방향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도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혹은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